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 많이 바뀐 거 아시죠? 뭐 분위기는 바뀌었다 정도가 아니라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혹은 현상이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서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 보시게 되면 한 작년 하반기서부터 엄청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꼭 사시라고, 이번에 놓치면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작년 시장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의 분위기였습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빠르면 2, 3월, 늦어도 하반기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가격 상승 턴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을 하셔라라고 어마어마하게 강조 말씀드렸고, 그 영상 고스란히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이번 부동산 상승이 단순히 쬐끔 오르고 마는 수준의 가격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턴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완전히 레벨이 다른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렌트 푸어를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단순히 제가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말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말거나, 혹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식으로 영상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가격에 대한 확신을 했었냐면, 모든 재반 상황이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금리가 하반기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인상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무조건 인하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장 안 보태고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는데, 대출 규제는 무조건 일시적이다. 길게 간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기준금리를 내려도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내려가죠. 대출금리 내려가죠. 지금 경기 상황 안 좋죠? 추경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수요 쪽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50년 데이터를 다 뒤져봐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급 부족만큼 부족했던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50년이라기보다는 80년대 후반 이후, 그러니까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시점서부터는 이렇게까지 작은 공급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엔 택지 개발이라도 할 게 있었죠. 지금은 서울에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뭐 그게 지주택이 됐건 뭐고 됐건 여하튼 간에 뭔가를 멸실하고 나서 지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그냥 논밭을 개간해서 지어지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 증액됐죠. 거기에다가 뭐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뭐 등등등 얘기 나오게 되면서 공사 기간도 길어졌어요. 이 뜻은 뭐냐면 공급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멸실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뭔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려면 서울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멸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순수하게 증가되는 공급량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잡히는데, 순증은커녕 순감의 시대로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걸 부시는 방법 외에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은 마이너스를 칠 것이고요. 금리는 내려가고 추경을 하면서 그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풀린다는 것은 매매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전세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많으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급이 없으면은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월세가 만약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같이 오를 때보다 월세가 낮아지게 되면 이 낮아진 것만큼 매매나 전세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뼘씩 세 뼘이 올라가는 건데, 얘가 하나도 안 올라갔다. 그럼 얘는 한 뼘 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뼘 총 3뼘이 올라가는 건데 월세가 안 올라가고 전세가 반 뼘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은 매매가 2뼘 반이 올라갑니다.
새뼘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월세가 하나도 안 오르고 매매도 반뼘밖에 안 올랐다. 전세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라고요. 공급이 없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영상을 계속 봐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이해했을 테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유동성의 폭증, 공급의 부족, 전세가는 인접점까지 도달했다 그랬죠? 거의 서울 55%, 60% 수준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상승은 고스란히 매가로 전가되는 시점까지 도래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집값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여전히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를 믿는 분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제가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아닌 다른 분야를 보게 되면은 저놈이 진짜 전문가인지 알 방법이 없죠. 왜?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내 산수를 초등학교 6학년이 가르쳐주나, 중학교 2학년이 가르쳐주나, 고등학교 3학년이 가르쳐주나, 대학생이 가르쳐주나 다 잘해 보여요. 그죠? 근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활동하면서 다른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몇몇을 보게 되면은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얇은 지식으로, 저렇게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까? 라고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표현을 잘하거나 아니면 딕션이 좋거나 아니면 제스처를 강하게 하거나 확신 있게 얘기하거나 이렇게만 하잖아요.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다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이런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오랜 기간 겪어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보자마자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저 사람이 첫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선량하게 생겼구나, 그냥 잘 웃는구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행적이나 했던 얘기들을 좀 뜯어보고 말이 맞았나 틀렸나, 혹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객관성이나 논리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걸 일단 안 하죠. 귀찮으니까 안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확증 평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이 뚜렷하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현황을 보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눈 닫고 귀 닫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예를 들어 진짜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지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시기에서도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데이터나 부정적인 상황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영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 봐. 지금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이러면서.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넓게. 좀 시장을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클릭하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볼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동네 부동산만 가더라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노력도 사실은 하진 않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투기꾼들 나쁜 새끼들 정부는 뭐 하고 있냐는 남탓만 시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발전이 있겠냐고요. 그 점이 진짜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혹은 올 초에 비해서 조금 늦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볼 때 2030년, 31년, 32년 정도까지는
앞으로 6, 7년 정도까지는 계속 가격 상승합니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떤 약간의 변동으로 뭐 금리가 변동 이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으로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기 힘들어요. 아니 공급이 지금 수년간 없는데 당장 공급 내년에 뚝딱 뭐 몇만 세대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예측하기가 되게 쉬운 상태라고요. 구조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표현 좀 너무 거침없긴 하지만 정신 못 차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서 못 사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 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돈을 좀 더 모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내가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까 봐 못 사시는 분들. 응? 혹은 내가 가진 자본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강남만 보시는 분들. 그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나에 맞는 투자를 뭐라도 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강남만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강남으로 시작해서 온기가 싹 퍼져요.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까지는 당연히 퍼지는 건 확정이고요. 지방 쪽에서도 몇몇 도시들, 제가 미분양의 증감표 보라 그랬죠? 그걸 보고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부 몇몇 개는 올라가는 지역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영상 너무 길어지고,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현금화하지 말고 자산화하는 것이 이번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시 강조드리지만, 올라가는 전세값, 월세값에 평생 치이게 됩니다. 이거 박제하세요. 제가 영상 최근에 올 초랑 작년 말에 막 이런 영상 올리니까 이 영상 박제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전 너무 땡큐였어요.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이번 가격 상승은요, 여러분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자금을 모아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은 이번에 실거주용 주택을 반드시 매입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